네, 하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공부하시는데 오늘 상당히 중요한 주제를 저하고 만나게 됩니다. 초기 철기 여러 나라들의 성장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익히 들어보셨던 부여라던가 고구려, 옥저, 동해, 참안 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세 번 보면 두 번 출제가 되는 구간인데요. 체감적으로 느껴지기는 거의 매번 나오는 그런 중요한 구간입니다. 한국사 능력시험에서는 50문제 기준이라 사실 뭐 대부분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20문제가 나오게 되는 수학능력 시험과 공무원, 뭐 9급 한국사 시험에서는 세 번 보면 한 두 번이나 체감적으로 매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입니다. 핵심 단어는 영구하고 사출도, 두 개는 부여하고 연결이 되는 키워드고요. 동맹, 제가회의, 서옥제는 고구려하고 연결이 됩니다. 민면느리제와 골장제는 옥저, 방직기술, 무천, 조계원, 책화, 뭐 이런 개념들은 동해와 연결이 됩니다. 천군, 소도, 벼농사, 철, 수린날, 계절제 등은 사만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사만은 무엇이냐? 아마 여러분들 그 마한 지난 변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만이라고 퉁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출제 포인트 저와 같이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당군조선과 위만조선 살펴보았습니다. 두 개 합쳐서 고조선이라고 하죠. 특히 위만조선은 철기를 기반으로 발달했던 나라였는데 한나라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그 고조선 멸망 이후 철기를 기반으로 만주와 한반도에 여러 나라가 성장하게 되는데요. 부여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고대 병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왕은 있었고 왕이 선출되었지만 고대 국가 단계로 발전하지는 못한 채 고구려에게 합병당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옥저둥에는 왕도 없었어요. 군장국가 단계에서 고구려의 병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나라는 왕이 나오면 틀리게 되죠. 사만족만은 나중에 백제에게 멸망당해서 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만이 백제로 성장했다. 이건 틀리게 됩니다. 만은 백제에게 멸망당한 것이 되고요. 진화는 경상북도 기반인데 신라로 발전하게 되죠. 특별히 고구려하고 신라는 고대 국가를 형성해서 삼국 통일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변화는 가야로 발달하게 됩니다. 가야는 왕은 있었으나 그러나 이 변환의 경우 고대 국가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연맹왕국에서 가야가 연맹왕국에서 무너지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 연맹왕국에서 더 나아가서 4세기 이후에 고대 국가로 성장하면서 국제적인 정세를 통해 통일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요. 뭐 그 중에 군장국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군장국가는 왕이 없고 군장이 통치하는 단계인데 당군조선처럼 재정 일치의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당군조선 말고도 옥저 동해가 군장국가 단계까지 갔던 나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옥저 동해는 왕이 없습니다. 읍군, 산루가 군장의 역할을 하는데요. 왕이 없군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맹왕국은 왕은 있는데 그 왕이 모든 걸 장악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는 약한 경우입니다. 왕 이외의 부족 세력들도 나름대로 강성해서 왕위를 여러 부족이 돌아가면서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맹왕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형제 상속으로 왕위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뭐 왕권이 강력하면 누구나 아들에게 왕자리를 물려주기 마련인데요.
그 단계를 가지 못하는 거죠. 위만 조선, 부여, 가야 같은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위만 조선 같은 경우도 아버지, 아들 이렇게 왕이 물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게 완전히 고착화되지는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고대 국가는 중앙집권 국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나라를 다스리는 법령체제, 율령이 정비가 되고 고등한 종교 불교가 수용이 됩니다. 왕인과 부자 상속으로 점차 정착이 되죠. 이런 걸 바탕으로 정복전쟁을 통해 강력한 국가로 나아가게 되고요. 기존의 부족 세력들은 행정적인 조직으로 국가체제 속에 포용되게 되는데요. 이 고려 백제 신라 중에 백제가 제일 먼저 고대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초고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시기가 되겠고요. 신라는 고려 백제 신라 중에는 제일 늦게 형성이 됩니다. 버풍왕을 거쳐 진흥왕 때 이제 형성이 되겠습니다. 고려 같은 경우는 강개토 대왕 정부가 되겠죠. 그리고 통일신라 발해 역시 그런 고대 국가 체제 속에서 더 발달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고려부터는 중세 국가라고 우리 역사는 처리합니다. 네, 유념하시고요. 참고로 북한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부터 중세로 바라보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기 여러 나라들의 위치도 중요한데요. 그 맨 위에 보면 부여, 오른쪽에 큰 호수가 있고 거기서 강이 이어지는데 그걸 송화강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송화강. 그 밑에가 이제 고구려입니다. 부여에서 나온 나라가 고구려, 고구려에서 나온 나라가 백제가 되겠죠. 지도상 왼쪽에 보면 랴오허강이라고 있는데 이걸 요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랴오강 동쪽을 우리는 요동이라고 하고 서쪽을 요서라고 합니다. 함경도 지역의 옥저, 강원도 북부 지역의 동해가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동강, 오늘날 평양을 가로지르는 이 대동강 위치 눈에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동해 밑에 한강 눈에 보일 겁니다. 진안, 그래요. 이게 이제 신라로 발달하게 되죠. 경상북도와 경주 일대가 되겠고요. 편안은 가야 연맹이 되는데 김해를 중심으로 남해 일대가 되겠습니다. 마는 충청도하고 전라도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세력이 영역으로 보면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군요. 나중에 그 고구려에서 내려온 백제에게 무너진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는데요. 지도도 시험에 곧잘 활용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여하고 고구려는 원래 뿌리가 어떻게 보면 같기 때문에 좀 같이 정리하는 게 헷갈리지 않고 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여는 만주 송화강인데 제일 북쪽이 있죠. 중국의 길림성 일대의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만주 평야에 심지어업기 있죠. 가장 평탄하고 넓은 곳이라 여기는 나름대로 그래도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굳이 쳐들어갈 이유가 없었을지 몰라요. 중국의 삼국지 위나라 동쪽에 있는 오랑캐, 그래서 위지 동리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부여는 성품이 너그럽고 평화를 중시, 좋게 말하면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중국에 쳐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부여에서 내려온 고구려는 압록강 유역, 만주의 졸본 지역인데 이곳은 산악지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산악지대라는 건 농사짓기가 어렵게 되고요. 이 고구려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평야지대를 쳐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삼국지 위치동리전에서는 고구려를 성품이 흉폭하고 이웃을 침략하기 좋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시험에 이런 문장들이 잘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고구려를 고구려한테 얼마나 당한 게 많으면 그렇게 했어요.
이걸 깔아뭉개는 의미로 하구려, 아래 하자 써서 하구려 또는 구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부여 정치적으로는 오부족인데 여기에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게 그 동물의 이름을 딴 거잖아요. 마가는 말, 우가는 소, 저가는 돼지, 구가는 뭐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영토가 있죠. 4 플러스 1이라 오부족이 됩니다. 여기는 각자 대사자 사자라서 관리 이름이 대사자 사자인데요. 상대적으로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귀족 세력들이 관리를 각자 거느리는 반독립적 세력이 된 건데요. 정확히 말씀드려서 왕이 대사자 사자 등 관리를 보냈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이 대사자 사자는 사출도 귀족 가문이 각자 거느린 것이 됩니다. 왕권이 사출도 때문에 비교적 미약합니다. 그래서 수해나 흉년이 들면 왕에게 책임을 물어서 왕위에서 끌어내리거나 경우에 따라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부여는 이 연명왕국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구려에게 병합이 되는데 494년 고구려 문자명왕 때가 됩니다. 문자명왕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그 장수왕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고구려는 부여에서 내려와서 형식상 같은 오부족이지만 마가우가 저가 구가 같은 사출도는 없습니다. 왕 아래 대가들이 존재하는데 그 대가들을 상가 그리고 대가들 중에 아주 세력이 큰 사람들을 고추가라고 부릅니다. 고추가라 말은 으뜸이라는 얘기죠. 우리 남아 선호 사상 때문일지 더러 우리 아이들 중에 남성 아이들 성기를 고추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뿌리는 다 같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대가들 역시 왕이 임명해 보낸 게 아니라 각각 사자조의 선인을 거느립니다. 결국 대사자 사자가 나오면 부여, 사자조의 선인이 나오면 고구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사자라는 말은 우리말 속에는 저승사자, 염라대왕 졸개조, 저승사자 이런 말 속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고구려 최고 귀족회의 이름은 제가회입니다. 부여 고구려 구별해야 되겠고요. 주몽, 고구려 만든 사람인데 추모라고 한자로 기록되기도 되고요. 한문으로는 동명성황이라고 하죠. 이 주몽, 추모라는 말 뜻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백발백중이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래요. 이러한 주몽은 오늘날 우리 올림픽에서 한국이 양궁을 석권하는 그 뿌리가 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부여에서 남하에서 고구려를 건설했죠. 한편 부여는 평야지대라 농업이 발달했습니다만 워낙에 추운 지역입니다. 목축이 병행합니다. 이걸 농업을 절반, 목축을 절반한다고 해서 반농, 반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산물로는 말, 주옥, 모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나중에 그 부여 자리를 이어받는 발해라는 나라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좀 비슷한 면도 있겠습니다. 고구려는 이웃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약탈 경제죠. 그래서 약탈해 온 걸 보관해 놓는 창고가 있는데 지배층의 약탈 창고가 부경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부여의 제천 행사는 연고인데 이게 은나라 달력, 중국 옛날 은나라라고 있었는데요. 그 12월입니다. 12월달은 추운 시기인데 이때 제천 행사를 여는 건 사냥을 하는 그 수렵사의 전통이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왕이 죽으면 신하들이 같이 묻는 순장을 했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돈이족 옛날 국가들의 좀 특징적인 면인데요. 한편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동맹입니다. 전투 집단 이름이 연상되죠. 부족끼리 동맹. 10월인데요. 국동대열이라고 하는 그 고구려가 영험하게 여기는 동굴이 있는데요. 그 국동대열에서 주몽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하늘에 이렇게 다 제사를 지내고 일종의 잔치를 여는 거죠. 네, 동맹.
자, 혼인에는 서옥제라고도 하는데 이걸 대릴사유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 결혼을 원하는 여성 집에 가서 허락을 받으면 신부 집에 초가집, 서옥을 짓고 살면서 자식이 장성할 때까지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뭐 머슴 같은 생활인데요. 그래서 이 서옥제나 대리사유제는 고구려가 모계 사회 전통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여성을 데려가려면 남성이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그것도 뭐 한두 달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뭐 그러한 거래 개념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한편 형사치수 부여,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사와 결혼하는 건 유목민족의 전통인데, 그래야 그 큰 대가족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족을 이끄는 장자, 형이 죽으면 동생이 시족의 권한을 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형수, 집안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형수가 동생하고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우리말 속에서는 그 큰어머니, 큰아버지, 작은어머니, 작은아버지라고 남아있는 것들이 형사치수 제도의 잔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형사치수는 고구려에도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남의 물건을 훔치면 12배로 배상하는 걸 일책 12법이라고 합니다. 역시 고구려에도 동일합니다. 우제 전법은 소를 죽여 발굽으로 길흉을 점을 치는 건데요. 이거는 부여에 남아있는 풍습이 되죠. 자,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그 부여와 고구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헷갈리니까 잘 물어보는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부여의 금동제 가면 뭐 상당히 무서운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부여의 최근 발견된 유물이라는 걸 아시고요. 고구려의 국동대열, 보기에도 좀 영험해 보이죠. 거기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5부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고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옥저하고 동해입니다. 옥저는 함경도 동해안, 동해는 강원도 북부 일대인데요. 양쪽 다 결국은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군요. 제가 아까 그런 우스갯 얘기를 했는데 읍군, 삼로, 군장이 통치를 합니다. 여기는 뭐 왕이 나오거나 연맹왕국이 나오면 틀리게 됩니다. 군장국가 단계에서 고구려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옥저와 동해를 멸망시킨 고구려 왕은 대략 서기 50년경의 사람, 결국은 이제 1세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태조왕이 되겠습니다. 옥저, 지금도 여러분들 뭐 함흥하면은 해산물이 유명합니다. 함흥냉면 먹어보면 또 해산물이 나오죠. 해산물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한 게 옥저입니다. 맥포, 삼배라던가 생선하고 소염, 이걸 소금 합쳐서 어염이라고 하는데요. 한문으로. 해산물 이런 걸 고구려 특산물로 바칩니다. 동해는 같은 동해안인데 토지가 비옥하면서도 방직 기술이 유명합니다. 활, 짧은 활, 당궁, 조랑말, 과하마, 나무 밑으로 지나갈 수 있는 말이라는 뜻인데요. 반어피, 바다표범 가죽. 지금도 뭐 바다표범 가죽은 상당히 고가에 팔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당궁, 과하마, 반어피, 동해의 특산물. 네, 여러분들 꼭 유념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그 옥저는 제천 행사가 없어요. 이게 없는 게 또 출제 포인트가 되죠. 이 자리에 고구려의 동맹이라던가 뭐 부여의 영고라던가 이런 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해에는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10월달 시행되었는데 무천이라고 합니다. 무천. 한편 옥저의 혼인은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종의 매매혼입니다. 여자가 어렸을 때 남자 집에서 살다가 자란 후 남자가 그 여자랑 이제 결혼할 때는 예물,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어렸을 때부터 뭐 일종의 약속을 하고 사온다는 개념으로 매매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민며느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동해에는 조개혼이라는 혼인 풍습이 있어서
타부족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 뭐 고대 사회에서는 왕가의 신성함이라던가 가문의 신성함 또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성씨 안에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근친혼 또는 종례혼이라고 하지만 동해에서는 조계혼이 처음부터 자리를 잡았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한자로 철자고 여자처럼 생긴 주택구조가 동해의 특징적인 주택구조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이 옥저는 뼈를 추려서 묻는다. 이걸 골장제라고 합니다. 일종의 요새 같으면 납골장 같은 건데요. 가족이 죽으면 매장을 합니다. 그러면 시체가 썩고 뼈만 남죠. 그 뼈를 이제 몇 년 뒤에 추려가지고 가족 공동묘인 나무관에다가 안치를 해서 집안에 모셔다 놓는 건데요. 그리고 쌀을 항아리에 담아 매달아 놔서 그 영혼들이 뭐 먹으라고 이렇게 일종의 제사 같은 걸 지내기도 합니다. 네, 그 골장제, 옥저하고 연결이 됩니다. 동해에는 책하라고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성책을 띄워놓으면 화를 받는다. 이 책화 주여서 산천의 중요시에서 예를 들면 우리 마을 사람이 다른 부족에서 발견이 되면 그동안 그 부족에서 없어진 물건을 노비나 소, 말 같은 걸로 변상을 해야 합니다. 물건 훔치러 온 걸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교역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웃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나타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게 부족이 있던 시기였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옥저통에 왕이 없는 군장국가였지만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우리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점들을 잘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동해의 집터가 나옵니다. 그 왼쪽이 한문으로 그 여자, 죄송합니다. 철자형이네요. 철자형 집터고요. 오른쪽이 한문으로 여자형 집터입니다. 그렇게 생긴 집이 동해의 특징적인 집터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시험에 사진 보면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그 사만이 있죠. 마한지난 변화는 합쳐서 사만이라고 하는데 고조선의 유이민이 한반도 남쪽으로 오면서 일어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고조선의 유이민이 부여로 간 게 아닙니다. 그거는 틀리고요. 남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사만을 중심으로 고조선의 유이민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중심국가는 마한입니다. 천안익산으로 충청도, 전라도 일대를 장악했는데 백제에게 멸망당합니다. 진안은 대구하고 경주 일대인데 신라로 발전하게 되고요. 변화는 김해 중심 남해안인데요. 가야로 이어지게 되죠. 정치국, 그 안에 여러 국가 중에 하나, 목지국. 이게 중심국가인데 56개에 달하는 작은 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군장국가죠. 그래서 신지, 읍차. 신지는 큰 지역을 다스리는 사만의 군장을 말합니다. 읍차는 그 읍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지역의 군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조선은 단군한검, 재정일치사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마한지난 변화는 재정이 분리가 됩니다. 정치적 지배자 군장이 있지만 제사장 청군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청군이 소도라고 하는 작은 지역을 책임지는데 물론 정치적 군장이 세력은 훨씬 큽니다. 주의하세요. 청군이 세력이 큰 건 아니에요. 제사장이 다스리는 지역이래야 뭐 요새 같으면 성당 일대 또는 교회 일대와 같이 작은 지역이 있죠. 그러나 죄인이 소도로 도망을 가도 군장이 그 소도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설악 일대에 가면은 뭐 불교 사찰로 유명한 이제 우리 그 사찰들이 있습니다. 또는 뭐 명동에 가면 또 유명한 명동 성당도 있죠. 이런 곳에 죄인이 살아나더라도 대통령이라고 해도 경찰에 보낼 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 21세기인 현재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만도 마찬가지. 군장이 소도에 진입할 때는 상당한 부담을 가졌다. 네, 이걸 주의하시고요. 그러나 세력은 군장이 청군보다 훨씬 강했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한편 여러 나라의 그 특별히 구별되어 있는 마을 벼르베
큰 나무를 세우고 귀신을 섬겼다. 그래요. 이게 우리 성황당이라고 하는 걸로 고조조선 이어지면서 지금도 우리 지방에 가면은 어떤 농촌 마을 가면 마을 입구에 굉장히 큰 나무가 세워져 있고 나무 주변에 돌을 쌓아 놓는다던가 천을 뭐 5가지 색깔로 걸어 놓는다던가 이런 걸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만친한 변한 사만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경제적으로는 사만, 지금도 우리나라 여기가 바로 농사 보고죠. 벼농사가 발달, 저수지를 줍죠. 철제 농기구입니다. 밭농사 중심 틀리게 됩니다. 청동 농기구는 뭐 청동기 때도 틀리게 되겠죠. 그 중에 변환, 이 말은 가야라고 해도 맞습니다. 이 지역은 철이 생산, 낙랑과 외에 수출을 하고요. 교육을 할 땐 뭉치쇠, 이걸 덩이쇠라고 하는데 쇠뭉치를 가지고 교육을 했다. 덩이쇠. 시험은 이 약점을 철저하게 노리잖아요. 그래서 청동기가 중심이다. 틀리고 무역이 발달하지 않았다.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 낙랑과 외, 덩이쇠가 변환에 나와야지 만이나 진안에 나와도 틀리게 됩니다. 고조선에도 안 되겠죠. 주의하기 바랍니다. 사만의 제천 행사 중 수립날은 5월달인데 요새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 단오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 계절제가 추수한 뒤 10월달에 일어나는데 그래요. 이게 뭐 한가위 추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문신은 아프리카 일대를 비롯한 따뜻한 원주민들이 많이 새겼죠. 물론 지금 요새 문신은 타투라고 해서 패셔너블하게 된 걸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또는 일회용 문신도 있죠. 근데 그 진안하고 변환, 그래 이게 뭐 경상도 일대입니다. 또는 김해의 변환, 남녀가 몸에 문신을 새기는 풍습이 있었다. 마하는 토실 땅밑을 파서 이동하는 집 형태가 유행을 했고 주구묘라고 하는 무덤이 있었다. 지난 변환 마한의 문화도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변환의 덩이세 보일 겁니다. 주먹에 손에 딱 쥐기 좋죠. 이걸 가지고 화폐처럼 큰 거는 뭐 한 요새 돈으로 따지면 한 5만원, 작은 거는 뭐 만원 이런 가치가 있었겠죠. 마한의 토실입니다. 이 땅 밑을 파가지고 지하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 있고 적이 나타나거나 짐승이 나타나도 달아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죽으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짐승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무덤 주변에 땅을 파서 물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형태가 됩니다. 또는 도굴꾼들이 좀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도록 그렇게 설치한 무덤 형태가 됩니다. 자, 기출문제 뭐 하나 정도 볼까요? 부여.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묻고 있습니다. 이 유물은 중국 지린성, 송화강, 그 지린성이 길림성, 송화강. 우리 역사에서 여기하고 연결될 건 부여입니다. 부여. 금동제 가면, 금동제, 뭐 지배층이 제사 행사 때 썼던 거겠죠. 삼국지 동의죠. 이 삼국지는 중국에 나오는 역사책인데요. 부여가 되겠죠? 사출도, 순장. 그래서 이 나라는 부여입니다. 1번 12월의 영고. 그래요. 이게 정답이죠. 네, 수렵사회 영향이죠. 신지읍차는 만천한 변환의 사만입니다. 신지가 큰 지역, 읍차가 작은 지역의 군장입니다. 3번 청군, 소도도 사만이죠. 사자조의 선인을 거느린 건 고구려가 됩니다. 부여에는 대사자, 사자와 같은 관리. 고구려에는 사자조의 선인. 그리고 지배계층의 회의고 제가 회의가 고구려에 있었죠.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소나말로 변상하는 건 이거는 뭐 동해의 칙화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설명 여기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좀 더 많은 문제 풀이는 한국사 능력시험 기출문제에서 더 풀어드리겠지만 한 문제 더 볼까요? 옥저 동해 52입니다. 가나에 대한 나라입니다. 장사를 지낼 때 곽을 쓰는데 감해장을 해서 뼈를 줄입니다. 그래요. 이게 옥저의 제사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옥저, 골장제가 되는 거죠. 옥저의 골장제. 나는 벼릅을 세우고 소도. 이 벼릅은 별도로 마을에 특히해서 큰 나무, 성황당 같은 나무를 세우는 경우가 있고, 이 소도 천군이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군장이라고 해도 잘 안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만에 관한 얘기입니다. 가는 옥저, 나는 사만. 1번 혼인풍속으로 서옥제는 네, 고려입니다. 2번 목지국. 이거는 사만 중에서도 만에 연결이 되는 거니까 가에 옥자하고는 틀리게 되죠. 1번, 2번 다 틀리고 3번 신지읍차가 사만의 군장들이거든요. 그래서 3번 나하고 연결이 됩니다. 4번 영구는 부여의 제천 행사니까 가나 둘 다 틀리게 되죠. 사출도 역시 부여기 때문에 가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해설 이와 같이 달아드렸고 풀이도 달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잘 정리해서 말씀드린 문제 같은 내용들 절대 틀리지 말아야만 겠습니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꼭 맞추는 게 시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고요. 저하고는 오늘 핵심 강의 4. 전체 강의로는 뭐 벌써 제법 나가고 있군요. 네. 6번째 정도 될까요? 자, 그래서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사 능력시험에서 꼭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 수능에서도 3번 보면 2번은 만나니까 고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웬만하면 매번 나온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고 우리 뭐 구독하기,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정의연을 위한 혜택들 이어서 나오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음 카페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사 능력 시험 1급 획득 그리고 공무원 9급 시험의 한국사, 수능 한국사 최고 등급 획득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교수 이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